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할머니하고 우리 저 당선자님 윤미향 당선자님하고 이쪽에 논란 같은 건데 나는 이 논란 보는 순간에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지? 이 사건은 뭐지? 근데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분에 네.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안 하려합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용수 할머니를 꼬드긴 인물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하게 하는 인물 누구냐면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심사에서 탈락했던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였던 사람 최용상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가자평화인권당을 만들기 전에 주로 천착했던 게 그 징병 강제징용 문제에 천착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개나 구조는 있는 거예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았던 그때 한번 그 일부 정당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다른 당인 2분만 된 거잖아요. 그중에 한 분 그게 대표였던 최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주도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지금 최용수 할머니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윤미향 대표는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뭐 인터뷰도 예전에도 뭐 해본 적이 있고 기본적인 뭐가 있냐면은 이 정의기억연대 같은 단체는요. 회개를 안 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윤미향 그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는 할머니한테 어떻게 비판을 하겠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거의 언터처블에 가깝습니다.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이라는 워딩이 나오긴 했어요. 그쪽에서. 근데 요거는 전적으로 봤을 때 최용상에 뭔가 나쁜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의기억연대 같은 데서는 회개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니까요. 회개 안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일단 이용수 할머니 주장이 틀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이용수 할머니 저 대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구에 있고 많은 시민단체도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저 이용수 할머니 뵙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용수 할머니는요 90이 넘었지만 되게 현명하신 분이세요. 말도 잘하시고요. 그 여러 번 할 때 90 넘었던 분이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분의 행동이나 그리고 왜냐면 그러니까 말은 하십니다. 정치 상태는요. 90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에 우리 그 선거할 때도 있잖아요. 후보들한테 캠프에 다 격려를 가졌어요. 서울에서 임종석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 왔을 때도 거기 현장에 가서 임종석 와줬다고 반가이 맞아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민주당을 지지하고요. 민주당에 있는 사랑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뭐 말을 잘못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저 보면 지금까지 이분 곁에 지켜보고 있으면 이분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보면 이용수 할머니 사랑한다 하고 이용수 할머니 이용하다가 툭딱 나가 활용하고 자기 없으면 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래 민주주의의 힘이 된다면 나로 이용해도 된다. 되게 그 신념이 강하신 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요즘 이제 한참 그 방영하고 있는 미국 드라마 중에 베터 콜 사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인기 미드를 그 중에서 변호사 이야기만 빼가지고 베터 콜 사울이라는 그 에피소드 스피노프로 따로 만든 건데 이거 시즌 3 에피소드 5를 보면 딱 이 사건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어떤 특정한 집단에 있는 노인분들 중에 한 분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데이터를 이 할머니한테만 안 줘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머니 한 명을 이용해서 집단 전체를 조작하는 장면이 그게 나오거든요. 저는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베터 콜 사울이라는 그 드라마의 시즌 3의 에피소드 5 이후를 한번 봐보세요. 한 2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노인 특히 여자 노인분들에서 노인 한 분을
노인 한 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데이터 한두 개, 정보 한두 개를 조작함으로써 집단을 어떻게 갈라버리는지 한번 좀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딱 알 수 있을 예. 거예요 아마. 저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 기억연대 정도 되면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진짜로 회계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요거는 이런 거지. 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요. 검색을 해보시면요. 조중동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맞아요. 대개적으로 이용수 할머니 말씀이 맞다 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뭐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당선자 쪽에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뭔가 비리가 있네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물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계, 비리, 부정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나는 그 주위에 그 사건을 그런 비슷한 사건을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새날이 예를 들면 무슨 후원 안 받는 것도 그거랑 연관이 있다 그랬지. 무슨 하다못해 무슨 조직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운영하는데 후원금 쏟아지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로 터져? 회계 문제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회계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 비리가 있네 만회로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라 이런 거를 다 나쁜 쪽으로 본 다음에 구조적으로 와해시키는 거라고. 그 어저께 조중동이 쏟아낸 기사 분량을 보면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이 그렇다 치더라도 정의기억연대 같은 게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그 조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윤미향이라고 하는 민주당 계열의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인 사람이 뭔가 되게 비리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기사를 쏟아내더라고. 사실 내용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용수 할머니가 오죽했으면 정의기억연대에서 다른 이야기를 못하고 고령이신데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정도의 예. 답답한 거죠 이게. 이게 말 그대로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회계가 이상이 있으면요, 그 죽어요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회계 부정이 있었으면요, 2015년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2015년 당시에 한일 위안부 협정 맺고 그 뭐지? 뭐 그때 뭐라고 표현했었죠? 영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0만 달러 주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100억 원 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아마 여기부터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회계 부정은 좀 상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반사적으로. 예. 아니 반증으로. 그러니까 또 대구에서 나오는 모든 여론들은 시민단체 여론은 여기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언론에 있다고 다 판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많이 지원도 어디 가신다면 다 모시고 가시고 수양 따님 계신데 그 따님이 지극히 모셔요 옆에서. 그리고 이분이 가족이 없잖아요. 다 모두 나섭니다. 다들. 이제 스킬 보지.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용수 할머니가 네. 이제 최용상 이 사람 주도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 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저쪽에 무슨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시민단체가 나와서 또 윤미향 당선자를 고소합니다. 그러겠죠. 고발합니다. 뻔하죠. 이 스킬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뻔한 그러니까 흠집 수법이죠.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 스킬 안 나게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진짜 조중동에 쏟아낸 기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용수 뭐 윤미향 이렇게 검색을 넣어가지고 딱 검색을 했더니 다 조선중앙동화 계속 막 1보, 2보, 3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일관성 있고 애들이 보면 예측 가능성 있고 일관성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대구에 있는 민주진영 인사람들한테 진짜 엄마 같은 걸로 다가가신 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인데 네. 그냥 이분들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조중동 진짜.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을 가장 뭐 나쁜 이미지로 몰아가려고 하면 일단 비리, 돈 잘못 뭐 이렇게 자기가 뭐 가져갔다 이런 거, 뇌물 이런 쪽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터지면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다못해 한명숙 총리가 돈 받았다 이런 식인 거잖아. 하다못해 그런 거잖아. 지금도 조국 장관 내도 그런 거에 알고 보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뇌물 받았다 해요. 사모펀드 비리가 그거야. 뇌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쁘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보시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해가고 죽어가고 당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일단 어제도 딱 그 우리 같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누가 주최했을까? 기자회견 주최자를 먼저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더불어시민당 비례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야. 참 이러면 참 그냥 순수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뭐 사준몬가 뭔가 거기서 고발할래나? 어디서 할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사법고시. 자 빨리 과거를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시민단체 지긋지긋하다. 그것도 하나 만들어갖고 그냥 고소만 전문으로 해버릴까? 그러니까요. 과거를 준비하는 모임 해가지고 만드는 거 쉽습니다. 만들어 하나. 이런 말을 왜 만들어. 저한테 그러세요? 대표하라고 시민단체. 바빠요. 대표. 또 쪼네 또 그런 말 하니까 또 쫄고 있어요 또. 배고프고 바빠요.